자, 우리 테이블 관련해서 다룰 텐데, 지난주에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액세스 실습을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테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 그리고 디자인 보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데이터 시트에서는 이런 인스턴스를 다루는 거고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스키마를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이블 만드는 거 한번 해봤었죠. 모든 거는 다 만들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이블도, 쿼리도, 또 뭐죠? 폼도 이제 만들기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클릭으로 갈 수도 있고 버튼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디자인 변경에서 스키마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봤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텍스트가 될 텐데, 텍스트 중에서도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통화, 이진 데이터, 이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필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캡션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더 많은 속성들이 있네요. 뭐 필수로 지정을 할 거다, 유일하게 지정을 할 거다. 필수는 이제 난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유일은 사실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유니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지정하는 거는 약간의 편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고, 다만 필수이면서 유일성을 갖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다. 요 정도까지만 배웠었죠. 자, 여러 가지 형식 그리고 기본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하는 규칙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도메인 제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숫자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와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텍스트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라던가를 제약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의 포맷을 제한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 앞 페이지랑 다른 점은 앞에 거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 값을, 그리고 마스크라는 거는 포맷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뭐 문자가 와야 된다, 숫자가 와야 된다 등등, 이런 거를 이미 있는 걸 사용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필터는 엑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비소실시간에 사용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필터는 엑셀에서 사용한 그 개념으로 액세스에서도 사용을 하면 되겠고, 고급 필터에 폼 필터라는 게 있어서 얘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AND 조건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 OR 조건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의 필터를 걸 수가 있었고, 이 필터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이 필터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터를 정의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문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SQL에서 보면 조건문을 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실무 시간에 배우겠지만 SQL은 select, from, where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where 부분에 들어가는 게 조건문이에요. 그 조건문을 잘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잘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건문을 잘 정의를 하려면 이 필터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테이블로 돼 있다라고 해서 전부 DB가 아니라고 그랬죠. 테이블이 돼 있다라고 전부 DB가 아니고, DB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 4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있었죠? 제약 조건 4가지가? 네, 도메인 제약 조건이 있었고요. 또 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키 제약 조건. 자, 키 제약 조건이 먼저 있고요. 다시 도메인 제약 조건이 있고 키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은 테이블은 키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개체 무결성은 아까 말한 그 키가 unique and non-null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 있죠. PK is unique and non-null.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참조 무결성. 이렇게까지 갖고 있어야 진정한 DB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 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자세히 알아봤고요. XS에서 기본 키를 설정할 때는 요 열쇠를 누르면은 걔가 기본 키가 되는 거고, 딴 애를 누르면은 기본 키가 변경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자, 오늘은 관계 설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게 될 텐데요.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이 있어요. 한번 어떤 상태인지 보면은, 자, 여러분이 그 액세스를 처음에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파일을 열게 되면 보안 경고가 뜨잖아요. 보안 경고에서 컨텐츠 사용이라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컨텐츠 사용을 누르고 들어갔을 땐 매크로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그냥 X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크로가 그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파일,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작성을 해서 학교에 이메일로 보내서 학교에서 작업을 이어서 한다던가 할 때는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고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보려고 하잖아요. 학생 테이블 열어봤더니 학번, 이름, 나이가 있어요. 뭐 디자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학번, 이름, 나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 키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네요. 뭐 그 상태고요. 또 학과 테이블도 열어봤더니 학과 코드, 학과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키를 일부러 지정을 안 해본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과 학과가 있는데 일단 학과의 기본 키는 학과 코드입니다. 얘를 지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겠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3개밖에 없었어요. 학번, 이름, 나이가 있었는데 학생의 기본 키는 학번이 되겠죠. 그러면 학번을 기본 키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테이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잖아요. 얘 테이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키를 이쪽으로 복사, 즉 1쪽에 있는 키를 n쪽으로 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쪽에 있는 키라는 게 우리가 학과 코드일 거잖아요. 그러면 걔를 여기에도 물론 남겨두겠지만 학생 쪽으로도 복사를 해온다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키를 복사를 해온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학과 코드가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ERD에서도 학생에 연결을 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ERD에서 복사를 해온다라는 게 아니라 테이블로 갔을 때 복사를 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 코드를 키로 잡아주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을 키로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요 1대 n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과 코드에 해당되는 거를, 자, 학과 코드에 해당되는 거를 학생 테이블에 하나 복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본 키고 얘는 외래 키, 포린 키가 되는 거죠. 자, 포린 키가 되면서 이름은 그냥 학과 코드라고 지어줘도 되고요. 뭐 ABC라고 지어줘도 되고요. 우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름을 대충 짓고 나면 얘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뜻을 잘 나타낼 수 있게끔만 여러분이 장명을 해주면 되고, 소속 학과 코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소속 학과 코드는 이쪽에 있는 애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 포맷과 여기 있는 데이터 포맷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라고 돼 있으면 여기도 숫자라고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같이 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액세스를 여시고요. 우선 학과의 디자인에 가서 학과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고요. 요걸 눌렀죠. 요걸 눌러서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웬만한 건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바로 닫는 게 좋아요. 학생은 또 디자인에 가서 학번을 키로 설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소속학과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속학과 코드. 아까 학과 테이블이 학과 코드가 숫자였죠. 자, 학과 코드가 숫자였던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면 소속 학과 코드도 우리가 숫자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면은 이제 열어볼까요? 학과 테이블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프라이머리 키인 거는 표시가 되지는 않네요. 표시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을 열었더니 소속 학과 코드라는 게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자,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드를 만들었으니까 누가 무슨 과에 속하는지를 마음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거예요. 마음대로 지정을 해줄 건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문제는 학과에 100, 200, 300, 400이 있잖아요. 100, 200, 300, 400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 100을 넣는다. 문제 없단 말이에요. 자, 100을 넣는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200을 넣는다. 문제 없죠. 얘도 200을 해도 돼요. 뭐 똑같은 과인가 보죠. 얘도 100을 해도 돼요. 얘는 없어도 돼요. 또 얘는 300을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200인 애가 2명인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얘는 널값인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학과 중에 400이 있는데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자, 500. 그러면은 500이라는 과에 속한다고 돼 있는데 갔더니 그런 과가 없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무슨 무결성이 위배된다고 그랬죠? 자, 참조 무결성에 걸리는 거죠.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뒤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참조 무결성을 지정을 해줄 건데 그 상태에서는 이런 값이 안 들어가요. 집어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자, 하지만 그건 이따 연습을 해보고 우리는 미리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골고루 나와 있는 거예요. 100인 과는 3명, 200은 2명, 과가 없는 애도 있고 학생이 없는 과도 있고, 자, 이렇게 골고루 연결을 하고 저장하고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대 n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1대 n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만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 관계를 아직 설정한 거는 아니고요. 설정한 거는 아니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만들어 놔서 관계를 연결할 준비만 한 거고요. 관계를 한번 맺어 볼까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모든 거는 다 만들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테이블 만들기, 쿼리 만들기, 폼 만들기. 근데 관계를 맺는 것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학생과 학과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 학생 더블 클릭, 학과 더블 클릭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선 닫은 다음에 다시 이건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학과를 더블 클릭, 미안합니다. 아니, 학과를 끌어오고요. 학생을 끌어오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학과와 이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는데, 지금 어느 쪽이 프라이머리 키죠? 학과 쪽이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여기 학과 코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과의 프라이머리 키를 학생에게 빌려주는 거니까 학과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누르고 학과의 프라이머리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쭉 끌어서 소속학과 코드로 가면은 학과 코드, 소속학과 코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하다가 쭉 끄는데 손이 떨린다든지 옆 사람이 툭 쳐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과 코드랑 이름을 맺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학과 코드, 소속 학과 코드 이렇게 하는 거고, 요 필드가 중요합니다.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데가 있는데, 얘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연결은 하되 참조 무결성을 제약 조건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 없는 값을 참조하던 말던 뭐 다 두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값을 마음대로 지웠다가 마음대로 넣었다가 할 수는 있지만 DB가 엉망이 될 거고요. 우리는 참조 무결성 유지를 누르게 됩니다. 자, 요 밑에 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한데 요거는 우리 이번 학기에는 안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보면 되게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할 거예요.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할 건데, 요 밑에 거는 누가 누구를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값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도 따라서 바뀌어라, 혹은 그 값이 삭제가 되면 나머지도 따라서 삭제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관계를 형성한 게 되겠습니다. 즉, 학과와 학생 간의 1대 다 관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얘를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까 그 참조 무결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학생 테이블을 열었어요. 학생 테이블을 열었더니 지금은 이제 학과랑 학생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영향을 받는 애예요. 얘를 만약에 한 500으로 바꿔볼까요? 500이 허용된다면은 이건 참조 무결성이 워킹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면 짠 했더니 학과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참조 무결성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다른 쪽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번 학기에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학과 코드에서 지금 학생이 지금 100번인 학과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00을 만약에 600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그 100번 애들이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엔터를 쳐보면 하고, 자, 저장을 하려고 하면 관련 레코드가 학생 테이블에 있어서 못 바꾼다잖아요. 자, 얘가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싶을 수도 있죠. 학과 코드를 600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대신 아까 원래 학생 테이블에 있었던 애들이 따라서 바뀌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는 원상복귀를 해둘게요. 원상복귀를 자, 저장 안 하고 그럼 원상복귀가 돼 있겠죠. 원상복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에 가서 요 관계를 편집할 때 우클릭을 해도 되겠고, 편집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그대로 두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안 되던 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저장하고 닫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500번, 이거는 여전히 안 돼요. 자, 500번은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가 봤더니 500번이라는 데가 없다. 그럼 얘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전 ESC를 눌러서 계속 원 상태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번엔 학과 테이블을 해볼까요? 학과 테이블이 학과 코드를 얘를 6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까 학생들이 얘를 참조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60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장을 이번엔 되네요. 왜 됐냐? 학생을 들어가 보면 60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얘네가 참조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었는데 그 프라이머리 키 값이 바뀌는 거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아까 다시 관계를 들어가 보면 얘를 체크를 안 해놓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면 포린 키들이 당황하니까 못 바꾸게 해라인 거고요. 얘를 체크를 해두면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면 포린 키도 따라서 바뀌라는 뜻이에요. 요 아래 거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레코드가 날아가면 걔를 참조하고 있는 포린 키 값들이 다 날아가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요거 마지막 것도 해볼까요? 자, 너무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삭제됐을 때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학생에 보면 강신혁이 지금 300번 학과에 있네요. 그런데 300번 학과를 우클릭하고 삭제해 버렸어요. 자, 300번 학과를 우클릭하고 삭제를 하면 원래는 참조 무결성 때문에 삭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물어보네요. 아까 그 체크를 했으니까 약간 유연성을 준 거예요. 얘 없애면 딴 애도 없어지는데 진짜 할래? 그래서 진짜 하고 나중에 학생을 열어봤더니 그 강신혁 학생 자체가 날아갔어요. 자, 요 값이 날아간 게 아니라 300번 과에 있었던 그 학생이 날아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걸 제가 왜 열어두지 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600번을 날려볼게요. 600번을 우클릭하고 날리면 학생 테이블에 자, 얘네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건데 이 테이블을 열어놨기 때문에 흔적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얘네 코드 없어졌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요거를 보이게 하려면 요 테이블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되고요. 닫았다 다시 열면 되고 아니면은 F5를 눌러서 지금 눌렀습니다. F5를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할 때마다 다 닫아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본 건 뭐냐면 관계에서 요 관계에 참조 무결성을 지우게 되면은 연결만 해놓고 서로 제약 조건을 안 걸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두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둘 다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연결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못 바꾼다는 얘기고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게 되면 걔를 참조하는 포린 키 값을 따라서 바꾸라는 얘기. 혹시 삭제됐을 때는 걔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레코드도 삭제하라는 얘기. 이런 제약 조건입니다. 사실 요거는 좀 깊은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텀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대1 관계에 대해서 액세스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대1 관계는 아까 1대 n, n대 1이죠. 자, 1대 n, n대 1을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딱 한 가지만 다른데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같은 것만 동일한 점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 1대1인 경우에는 1대 n인 경우에는 1에서 n 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1대 1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도 되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자, 교수라는 테이블이 처음 나왔어요. 교수라는 테이블이 나왔고 보면 교수 번호, 교수명, 직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프라이머리 키가 안 잡혀 있을 테니까 그건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과 테이블, 우리 학과 테이블 아까 봤잖아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학과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학과 코드, 학과명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역시 프라이머리 키가 안 잡혀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학과 쪽에 포린 키로 가져와도 되겠고요. 학과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교수 쪽 포린 키로 가져와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 이그젬플에서는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교수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학과 쪽에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ER 다이어그램에서 교수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학과 쪽에 한 번 더 쓴다는 게 아니라 ER 다이어그램은 그대로 두고요. 이걸 테이블로 만들 때 교수 쪽에 있었던 프라이머리 키가 교수 번호잖아요. 이 교수 번호를 학과 쪽에 있는 포린 키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학과장이라는 애는 교수 번호를 가리키고 있는 포린 키인 거죠. 다만 이 이름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수 번호라고 해도 되지만 학과에 왜 교수 번호가 있지? 학과에 교수가 여러 명일 텐데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학과장의 코드다 혹은 학과장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명확하겠죠. 그리고 원래 숫자 타입이었기 때문에 얘도 숫자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인스턴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체 무결성 아니죠. 참조 무결성을 지키려면 여기 있는 학과장 번호는 여기 교수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없는 게 나왔다면 안 됐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 설명 안 된 게 있죠? 설명 안 된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 위에 것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위에 거라 함은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교수 테이블을 열어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교수 번호, 교수명, 직급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교수 번호, 교수명, 직급이 있고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니까 기본 키 설정 눌러주고요. 숫자 타입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한 채로 닫습니다. 숫자 타입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과 테이블을 열어보면 우리 원래 있었던 건데 좀 많이 지워져 있네요. 많이 지워져 있는데 아무튼 디자인 보기로 눌러보면 학과 코드, 학과명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린 키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포린 키를 받을 준비를 해서 학과장이라고 하고요. 학과장이 아까 숫자였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일 때. 그래서 학과장을 숫자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인스턴스를 넣기 전에 관계부터 설정을 해볼 텐데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설정했던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설정했던 관계가 있는데 얘네는 여기에서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작업 공간에서 지운다라고 해도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생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보고 또 학과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학생을 끌어오고 학과를 끌어오면 관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 도화지에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없애려면 이 관계를 클릭하고 삭제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삭제하면 안 돼요. 자, 이대로 두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교수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자, 교수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를 추가해서 어느 쪽이었죠? 요 교수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 학과장이 포린 키였잖아요. 자, 해서 교수 번호에서 학과장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본 창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참조 무결성 유지해야겠군.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옵셔널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1대1 관계하고 있잖아요. 1대1 관계하고 있는데 여기 1대 다 관계라고 이미 찍혀져 나왔어요. 여기는 뭐 눌러도 편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까 우리 요 관계 만들 때 1대 다 관계라고 얘가 저절로 찍어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뭔가 1대1 관계로 바꾸려고 안 했기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지나갔던 거죠. 얘는 어떻게 1대 다 관계라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를 1대1 관계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약간의 편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대 다 관계와 1대1 관계, 즉 1대 n과 1대1을 사실은 좀 이렇게 액세스에서 관계를 맺을 때 뭔가 더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에요. 왜 약간 이렇게 편법이라기보다는 좀 복잡한 걸 사용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핵심은 어디 있냐면 foreign key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1대 n 만들 때로 돌아왔어요. 1대 n 만들 때로 돌아왔고 우리가 비교할 거는 1대 2라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1대 n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 동네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 동네고 얘가 이제 foreign 키가 되는 거잖아요. 이 foreign 키가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서로 중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primary key is unique and not null이라고 그랬잖아요. unique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자, foreign key는 중복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보면 홍길동도 100번, 조은정도 100번, 양병국도 100번. 자,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즉, foreign key는 하나가 자, 요 100번이라는 거 하나에 여러 개가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 다 관계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면 자, 여기는 지금 foreign key란 말이에요. 여기는 primary key고요. primary key의 교수들의 교수 번호가 4번인데 4번이 겹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겹치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유니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고 지금은 foreign key 영역에 있는 요 값들이 중복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경영정보의 학과장도 뭐 11번이고 건축의 학과장도 11번인 게 되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은 교수 하나가 학과 여러 개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1대 n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대 1이라는 얘기는 한 교수는 학과 하나에만 학과장을 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얘네들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참조 무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참조 무결성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에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다만 뭐냐 하면 얘네들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는 1대 1 관계냐 1대 n 관계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1대 1 관계이기 때문에 이 foreign key에 해당하는 속성에 우리가 중복이 불가하다라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복 불가, unique라는 추가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액세스로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요 관계 설정 창을 닫고요. 자, 저장을 하고 닫았습니다. 중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학과 테이블을 열어보면 학과장에 아직 값을 아직 안 넣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중복이 된다 안 된다는 요 인스턴스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키마에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과가 100개가 되고 교수가 1000명이 돼도 그때에도 여전히 유니크해야 된다. 혹은 유니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1대 n이냐 1대 1이냐를 했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학과장이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 유니크해야 된다란 말이 없어요. 자, 우리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 즉 필수이면서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순간 얘는 난널 and 유니크가 돼요. 그리고 난널인 조건은 우리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필수인 거를 아니오로 바꾸면은 너를 허용하는 거고요. 아, 지금 프라이머리 키 와서 하고 있네요. 자, 얘를 필수인 거를 예로 바꾸면은 난널이 되는 거고요. 아니오로 바꾸면은 널 값을 허용하는 거고. 필수인 거는 우리 연습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유일하다, 중복 불가다 라고 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유니크한 거를 안 줬는지. 다만 한 가지 편법이 있는데 그 편법은 바로 요 인덱스라는 부분이에요. 인덱스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실무 시간에 배울 건데 좀 피지컬 레벨로 들어갔을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그 요구사항 분석, 개념 설계, 논리 설계, 그리고 물리 설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리 설계는 우리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리 설계를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DB가 동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인덱스는 나중에 물리적 레벨에 들어갔을 때 DB를 효과적으로 돌리기 위해 하는 거지 1대1 관계, 1대_n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인덱스를 정할 때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중복 불가능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이 학과장이라는 속성에 인덱스를 걸 건데 근데 이 학과장이라는 속성은 중복이 불가능하다예요. 자, 우리는 인덱스를 거는 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뒷부분만 활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학과장은 이제 중복 불가능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학과장에 한번 값을 넣어 볼까요? 우리 아까 교수가 번호가 20011부터 쭉 있네요. 자, 한번 넣어 볼까요? 20011을 넣어 보고요. 20012를 넣어 보고.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자, 저장도 되고요. 지금 아직 관계 설정 관계 설정 안 했죠. foreign key로 연결 안 했고 지금 인덱스만 건 거예요. 자, 근데 20011 하게 되면 중복된, 자, 인덱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자, 중복된 값이 들어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foreign key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 값이나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1 넣었어요. 2 넣었어요. 자, 아직 foreign key 연결 안 했으니까 되죠. 근데 1 넣고 1 넣었어요.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라고 넣었던 거는 인덱스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복 불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011번과 20012번 뭐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값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중복이 안 되는 값을 넣도록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다시 관계로 가보면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해볼까요? 교수를 번호를 학과장으로 연결을 하면 1대1 관계가 됩니다. 즉 얘는 프라이머리 키 말고 foreign 키 쪽에 유니크가 걸려 있으면 1대1, 유니크가 안 걸려 있으면 1대_n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역시 참조 무결성을 걸어주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밑에 두 개를 비워놨다는 얘기는 프라이머리 키를 자, 이쪽 프라이머리 키를 바꿔도 안 되고요. 얘를 바꾸면 학과장이 당황하니까.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를 해도 학과장이 당황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가 바뀌면 얘도 바뀌게 하려면 두 번째 걸 체크. 프라이머리 키가 삭제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삭제된다는 얘기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교수 레코드를 삭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학과장을 갖는 학과 레코드도 같이 삭제되게 하려면 얘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면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무한대 n 1대 1 이렇게 설정되면 저장을 하고 닫으면 이제 1대 1 관계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m 대 n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 대 n 관계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잖아요. 학생, 과목, 수강이 하나의 학생이 여러 과목 수강, 하나의 과목을 여러 학생이 수강,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수강이라는 애를 별도의 테이블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수강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왼쪽에 있는 키를 복사, 오른쪽에 있는 키를 복사해서 얘네 둘을 합친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컴포짓 키가 되겠죠. 예를 따라서 원래는 이 수강이라는 관계에는 수강 연도, 수강 학기, 자, 요 두 개만 필요했던 거예요. 수강 연도, 수강 학기 이렇게 두 개가 필요했었는데 얘네를 테이블로 만들다 보니 학생에 있었던 프라이머리 키, 과목에 있었던 과목 코드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컴포짓 키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액세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액세스를 들어가 보면 수강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면 요거는 값을 좀 넣을 게 많아서 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학번이 있고 과목 코드가 있고요. 얘네가 학번, 얘네는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온 걸 거고 얘네는 과목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 수강 연도, 수강 학기는 원래부터 있던 값일 거 아니에요. 얘네를 디자인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디자인 보기를 눌러봤더니 프라이머리 키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프라이머리 키를 잡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까지만 잡은 거지 아직 우리가 관계를 설정한 건 아니에요. 관계를 설정한 건 아니고 일단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얘기를 해보면 학번과 과목 코드는 두 개를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복합 키, 컴포짓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의 열쇠가 있잖아요. 컴포짓 키를 구성하는 학번 따로, 과목 코드 따로는 컴포짓 키를 구성하는 부분키, 즉 파셜키, 부분키죠. 부분키 두 개가 모여서 컴포짓 키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학번은 학생 테이블에서 오고 있잖아요. 과목 코드는 과목 테이블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컴포짓 키를 구성하고 있는 파셜 키이자 학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고 있는 포린 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개념 정리 다시 했고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관계를 열어볼까요? 자, 관계를 한번 맺어보러 갑니다. 가면은 학생, 학과, 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든 수강, 또 과목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과목 코드를 프라이머리 키를 아까 안 잡았었나요? 자, 다시 닫고 저장부터 하고요. 과목을 안 잡았었나요? 자, 과목 코드 프라이머리 키를 잡았어야죠. 네, 과목 코드를 프라이머리 키를 잡고요. 과목 코드는 지금 텍스트로 나와 있네요. 네. 하고 다시 관계에 가서 보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도 프라이머리 키가 붙어 있고 얘도 프라이머리 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목 코드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냐인데 열쇠가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의 역할을 살펴보면 누구한테서 누가 유래됐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강에 있는 과목 코드는 과목에 있는 과목 코드를 복사해 온 거고 요 학번은 학생에 있는 학번을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린 키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자, 과목 쪽에서 과목 코드로 연결을 하면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만들기.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학번에서 학번으로 연결을 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러 난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에서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고요. 수강으로 와서 참조 무결 요거 유지 안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를 누르고 만들기. 자,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수강 테이블의 데이터가 참조 무결성 강화 규칙에 어긋난다. 요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참조 무결성 강화. 참조 무결성이 어긋난다라는 거는 이 수강 테이블의 학번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잖아요. 왜 없을까? 다시 한번 봤더니 우리가 아까 원래 학생이 여러 명이었는데 아까 그 참조 무결성에서 그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그젬플 보이다가 몇 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12번, 13번, 15번 학생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강 테이블에는 11번 학생, 14번 학생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학생에 있는 사람만 남기고 수강을 지워볼게요. 학생에 12, 13, 15만 있으니까 수강에 삭제, 얘도 삭제, 얘도 삭제. 14도 삭제할게요. 네. 그럼 이제 12, 13만 남잖아요. 그럼 원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수강이 존재하게 되니까 얘네도 참조 무결성을 따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네. 해서 학번을 다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고 만들기를 하면 이번에는 문제없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해도 되는데요. 네, 반대로 해도 될 때가 많고요. 반대로 해도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지금 이 이그젬플에선 나타나지 않는데 요 복합키가 여러 군데로 또 옮겨 다닐 때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로 복합키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얘네가 다른 애의 포린 키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프라이머리 키 쪽에서 포린 키로 가지 않고 포린 키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오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습관을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린 키 쪽으로 끌어가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되지 않은 한 가지를 더 해볼 텐데 요거는 약간 좀 트릭성이 있습니다. 트릭성. 우너리 릴레이션십 여러분 알고 있죠? 우너리 릴레이션십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학생이 학생을 멘토링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학생을 멘토링한다 그러면은 우너리 릴레이션십이니까 학생의 속성 중에 하나 뭐 멘토 학번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학생의 디자인 보기 멘토 학번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 멘토 학번이 포린 키가 되면서 삥 가서 자기 자신을 학번을 자기 자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학번을 가리킬 거기 때문에 자, 요 데이터 타입을 위에 있는 학번이랑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직 포린 키를 연결한 건 아니고 포린 키를 받을 준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관계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있는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 아래에 있는 멘토 학번이 포린 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찍으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린 키로 쭉 내려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테이블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너리면은 결국 요 테이블에서 연결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살짝 밖에 나갔다가 짠!
짠!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학생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더 가지고 오면 얘는 학생이라고 돼 있고 학생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애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맺어져 있는 거랑 똑같고요. 만약에 학생이 여기저기 관계를 많이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고 해서 혹은 여기서 나이를 없애면 여기서도 없어지는 거고요. 자, 얘와 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같은 우너리 릴레이션십 때문인데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린 키 혹은 이쪽에서 해도 되죠. 이쪽에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아바타 어느 걸 사용해도 되지만 아무튼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찍고 포린 키로 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에서 포린 키 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 자, 요렇게 하면은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은 동일한 테이블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부문에서의 실습은 끝났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보시면 되냐면 제가 숙제로 내주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요걸 연습을 해봐야 나중에 텀 프로젝트나 기말고사 때에도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런 ER 다이어그램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요거 우리 ERD 처음 배울 때 봤던 그림이네요. 요 ER 다이어그램에서 테이블 스키마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ER 다이어그램에서 요 스키마를 만드는 것도 혹시 만약에 여기 왜 밑줄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 여기 왜 밑줄이 2개예요? 뭐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상대학에 남겨주시고 요 테이블 스키마를 보고 액세스로 구현을 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보면 어디를 볼까요? 자, 보면 자, 임플라이 여기 임플라이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임플라이와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말은 얘와 얘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디펜던트랑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건 얘가 디펜던트랑 맺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해보면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생성했죠.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필드들을 추가하고 필드들의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고 필드마다의 제약 조건, 뭐 유효성이라든지 입력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했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했고 그 관계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만든 게 되겠고요. 거기까지 끝난 게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개념적 설계 끝냈고 테이블 구현까지 한 게 ER 다이어그램에서 개념적 설계 끝냈고 테이블을 설계한 거는 논리적 설계를 끝낸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계가 끝난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이제 막 집어넣게 되겠죠. 지금 우린 테이블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스턴스가 들어있는 거를 봤는데 요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로는 인스턴스는 안 넣어요. 아직 안 넣고 테이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인스턴스를 막 넣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인스턴스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보여준 거는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스턴스를 막 넣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쿼리를 하는 거죠. 자, 인스턴스를 넣는 것도 쿼리의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인설트라는 쿼리의 일부분이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테이블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이제 쿼리의 일부분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는 이제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